안녕하십니까. 이리온 이리온 리서치입니다. 리서치입니다. 우리가 예약 잡았다가 녹화 못한 것도 한 2달 만에 하는 것 같은데요. 네. 그렇죠? 그리고 워낙 그 성장주들 쪽 사이드는 워낙 시장이 그러니까 좀 약간 시기를 좀 보고 봐온 것도 있어요. 이거는 섹터의 문제라기보다 전체적 시장 차원에서 만만치가 않은 상황이었거든, 비싼 네. 주식들이. 그래서 이제부터 좀 이제 이한나에 오랜만에 이제 같이 얘기도 하면서 이제 많이들 빠졌으니까 한번 고민해 보려고 하는데, 일단 사실 아쉬운 거는 그 방송 안 하는 동안에 나한테 계속 에너지 솔루션은 괜찮다 했더니 단기적으로 반등이 좀 나왔지만 역시 60 정도는 좀 부담스럽다 했었는데 확실히 부담스러운 것 같네요. 네네. 60만 원 정도가 시총 기준으로는 140조 정도가 되는데 그렇죠. 저희 뭐 시작할 때 이미 140조로 그때 시작을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분할 전에 옛날에 LG화학이 한 60조 했었나요? 아니요. 더 70조 가서 했었나요? 70조 100조까지 간 적도 있었죠. 하여튼 뭐 어마어마하니까 둘이 합쳐놓으니까. 그래, 오늘은 일단 LG 에너지 솔루션, LG화학, SKC, 롯데케미칼인데, 롯데케미칼은 이제 홀드를 계속 유지하셨는데 이제 많이 빠졌으니까 이거 최근에 좀 괜찮아지는 거 아니야? 뭐 그런 얘기도 있는데 한번 쭉 들어봅시다. 그래서 오늘 오래간만에 하니까 한번 제가 들어오면서 궁금했던 것도 물어볼게요. 에너지 솔루션부터 시작하시죠. 네. 우선 에너지 솔루션을 중심으로 해서 제가 이제 2021년 11월에 한번 배터리 2022년 버전으로 해서 자료를 적었었는데, 저는 올해 에너지 솔루션이 주도를 하는 해다라고 이제 그 자료에서도 좀 썼습니다. 그 이유는 저는 한 가지로 말씀을 드려요. 이게 잘 될 수밖에 없고 잘 돼야지만이 되는 종목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 이유는 아무래도 지금 코스피 비중으로 지금 뭐 변동성이 좀 있다고는 하지만 코스피 비중으로 거의 5% 중반대를 지금 그럼요. LG 에너지 솔루션이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또 아이타 하드웨어 소속이어가지고 네. 이게 좀 여러 군데 영향을 주고 있어요. 이게 소재에 속해 있지도 않아가지고. 네, 그렇다 보니까 지금 대부분 기관분들 중심으로도 지금 BM에는 다 채워야 되는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저는 좀 에너지 솔루션이 잘 돼야 될 텐데 올해는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선 뭐 첫 이닛을 했다고는 하지만 지금까지 LG 화학 이야기하면서 계속 업데이트했던 그런 부분들이어서 전반적으로 올해는 어떤 일들이 좀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LG 에너지 솔루션은 우선 당장은 뭐 크게 2021년에 나왔던 내용 대비 크게 달라진 점이 없기는 합니다. 근데 이제 다만 JV를 좀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완성차 기업들하고. 그리고 이제 안정적인 고객사 베이스로 가야 되기 때문에 2025년으로 가면은 거의 JV 위주로 30%에서 36% 이상을 전부 다 JV 위주로 가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명실상부 정말 CATL과 LG 에너지 솔루션 이렇게 가장 배터리 셀 기업으로서는 선도 기업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단순히 대형 IPO다 이런 측면뿐만이 아니고 이게 결국엔 글로벌 기업으로서 IPO가 된 그런 느낌의 기업이기 때문에 잘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 말씀을 드려요. 우선 2022년에 4분기 이전까지는 수급에 대한 요인들로 인해서 좀 많이 움직이고, 수급에 대한 변동성 자체는 3월 11일부터는 충분히 더 있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2월부터 3월까지, 3월 11일까지 해서 저희 코스피 200 지수까지 다 편입이 되고, 아직까지는 2차전지 ETF 탑3는 전혀 교체가 안 되어 있는 상황이어서 그 부분까지 들어가게 된다면은 좀 수급적인 요인이 분명히 좀 작용을 할 것 같고요. 동시에 3월 11일부터는 또 공매도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주가 변동성 충분히 3월에는 나올 수 있다. 좀 잘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3월 11일 날 선물 옵션 만기일 다음 날 200이 네. 편입되죠. 네, 맞습니다. 동시에 이제 또 공매도 물량에 대한 부분도 좀 고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에너지 솔루션 자체로 지금 결국에는 셀 기업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향후에도 결국에는 CATL 대비 다 할인율을 가지고 목표 주가를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피어그룹이라고 할 만한 기업이 지금 CATL밖에 없고요. 그럼 여기에서 대부분 말씀하시는 게 뭐 파나소닉도 있고 한데 CATL이냐라고 한다면,
지금 현재 수주잔고나 캐파 기준으로 봤었을 때 이 둘을 따라올 자는 거의 없습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비교가 가능한 거고요. 그럼 여기에서 이제는 CATL 주가가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LG 에너지 솔루션이 많이 움직일 수가 있다라고 이렇게 또 유추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CATL이 최근에 240조에서 260조 좀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좀 움직이는 흐름을 보이고 있고, 그것 중에 하나는 이제 보조금 축소에 대한 부분들도 있고, 그리고 이제 같은 LFP 배터리 양극재 의 배터리를 실제로 BYD가 조금 수주를 많이 해가는 측면이 좀 있었습니다. 이제 그렇다 보니까 CATL이 그럼 앞으로는 좀 다소 이익 모멘텀이 좀 약해지지 않겠느냐 이런 측면 때문에 조금 저조한 흐름을 보이고는 있는데요. 저는 우선은 CATL의 장기적인 주가 방향성은 충분히 여기서 더 하락을 하면서 가지는 않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는 있는 이유는, 우선은 이제 BYD가 LFP 중심으로 많이 차지하고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원래 LFP의 강자라고 하면 BYD기는 한데, 승용차 베이스로 봤었을 때는 CATL이 좀 승용차 베이스로는 많이 가져가고 있는 흐름이었고요. 지금 승용차 베이스로 해서 EV 배터리를 가져가는 CATL은 중국과 유럽 쪽에서도 지금 증설을 굉장히 빠르게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조금 들어가는 포션이 좀 다르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렇다면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도 가치가 어느 정도 받쳐주기는 할 텐데,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CATL과 LG 에너지 솔루션을 어떻게 비교를 할 수가 있느냐. 향후의 이익률 차이는 좁혀질 수 있을 것이며, 그리고 MS는 어느 정도 이제 추격이 가능하느냐, 이제 이런 측면을 좀 말씀드리면, 우선은 셀 비즈니스는 저희 이익률이 높을 수가 없는 비즈니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 2025년을 보더라도 영업이익률 기준으로 저는 5% 정도밖에 잡지를 않았고요. 다만 CATL은 LG 에너지 솔루션과는 다르게 지금 중국 쪽의 기본적인 전방 생태계를 잡고 있기 때문에 원가 경쟁력 부분에서는 국내보다는 유리한 거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10에서 20% 정도의 할인율은 계속 가져갈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다만 뭐 지금 보는 것처럼 30%에서 막 50%까지 할인율은 실제로 생산 능력 확대 기준으로 보아도 좀 과도한 수준입니다. 그래서 한 30% 정도면 충분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캐파 생산 능력 증설 부분만 사실 따지고 본다면 2025년에 CATL이 600기가와트, LG 에너지 솔루션이 430기가와트인데 올해 안으로 혼다 JV에 대한 부분이 이제 발표가 날 거기 때문에 그것까지 들어가게 되면은 540기가와트까지 올라갑니다. 그러면은 실제로는 생산 능력 차이는 거의 없고, 둘의 이제 기술력 차이로 본다라고 한다면 사실 가는 노선이 다르다라는 측면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CATL은 LFP 중심으로 확대를 하는 거고요. LG 에너지 솔루션은 NCM 배터리이긴 하지만 이제 대부분 하이니켈 쪽 프리미엄급을 주도하면서 갈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140조 정도는 그래도 볼 수는 있다고는 보고 있는데요. 지금 목표 주가가 그러면 60만 원 정도가 돼야 되는데 이제 바이 의견을 유지하기 위해서 63만 6천 원 정도까지 이제 조금 올려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60만 원은 좀 부담스럽다. 네, 그런 그럴 수 의견들이 많은 것 있습니다. 같아요. 그리고 워낙 이익 자체가 크진 않잖아요, 지금 당장.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EV/EBITDA 기준으로 하고 있고요. EBITDA 기준으로 하고 있고, LG 에너지 솔루션의 올해 주가는 사실 제가 보기에는 대부분 수급 요인이 가장 클 것 같아서 계속 좀 지켜봐야 될 것 그러니까 같습니다. 어차피 뭐 여러 가지 뭐 ETF도 그렇고 코스피 200 편입되면 또 들어와야 되는 것들도 있고 하는데 뭐 그런 거 다 알고 있는 상황이어가지고 그걸로 막 지수가 치고 나갈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네, 미리 맞습니다. 지금 이번에 움직인 것 같아요, 이번에. 그래서 지금 네. 외환 분해졌을 때 사람들이 좀 관심이 있었는데 N솔루션은 이제 그 정도 하는데 이제 많이 이견이 나오는 게 LG화학 같아요, 오히려. 네, 맞습니다. 왜냐면 LG화학은 실적 딱 안 좋았거든요, 이번에. 네. 근데 이제 우리 이한나 연구원은 그래도 화학이 이제 이렇게 되면 수직 계열화의 수혜가 될 거다 이런 말씀을, 수직 계열화기보다 하여튼 그 소재의 어떻게 보면 내재화의 어떤 수혜가 될 거다. 네. 그러는데 공감들 많이 해주나요? 반반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왜냐면 나도. LG 에너지 솔루션의 지분을 또 LG 화학이 많이 들고 그러니까.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요 배터리 소재에 대한 고민이라고 좀 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좀 굳이 지금 2021년 11월에 썼던 EV 배터리 자료를 계속 언급드리는 이유가 이때 제가 이 자료에서 하고 싶었던 이야기의 주된 내용은 배터리 소재가 기술적으로 굉장히 빠르게 올라오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그래도 양극재 쪽에서 하이니켈도 볼 수 있고 특수 리튬이온 쪽의 플레이어도 한정이 되어 있고 이런 다양한 기술적인 프리미엄을 가져갈 수 있는 소재들이 그래도 좀 있었던 반면에 이제는 올해부터는 기술적으로는 이론적인 한계에 대부분 도달을 했습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기술 프리미엄을 보고 기술 성숙도가 가는 도중에 프리미엄을 받고 갈 수 있는 소재는 실리콘 음극재 정도밖에 남아있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다면 그런 기존에 있는 소재들은 이제 대부분 생각하실 때 기존에 있는 소재들은 그래도 EV 배터리 수요 증가함에 따라서 기존에 있는 서플라이 체인들도 외형 늘어나고 이익 규모 늘어나는 거는 당연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이게 이제 이론적인 한계에 도달을 하고 대부분 기술 표준화가 되고 저렴한 걸 사용하고 싶다라고 하는 순간에 중국 쪽으로 패러다임이 좀 많이 넘어갈 수 있다라는 측면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뭐 예를 들어서 저희 과거에 이제는 흑연도 계속 말씀을 드렸었는데 흑연 같은 경우에도 국내에 이제 뭐 포스코 케미칼이나 이런 기업들이 있지만 실제로 패러다임은 BTR 쪽, 중국 BTR 쪽으로 다 넘어간 거 이런 것들을 보시면 좀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LG 화학 같은 경우에도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 향으로 해서 이제 내재화 속도를 빠르게 높이는 소재를 보시면은 분리막 그리고 전해액 뭐 이런 것들입니다. 그리고 양극재 중에서도 하이니켈은 아니고 실제로 단가 압력이 좀 들어가고 있는 이제 니켈 함량 한 중간급 되는 NCM 기준으로 이제는 내재화를 확대를 시키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내재화 속도 빨라지고 이제 저렴한 거를 찾기 시작하면서 중국 쪽으로 패러다임이 넘어가게 된다면 정말 기술적으로 여전히 볼 수 있고 증설 모멘텀을 기대할 수 있는 실리콘 음극재 내지 뭐 일부 소재 제외하고는 전부 다 내재화하고 있는 LG화학이 좀 나을 수 있겠다라는 에너지 솔루션이 있으니까 LG화학은 괜찮다 이거잖아요. 나머지 그렇죠. 소재 업체들은 이제 불투명해질 수도 있는 거고. 중국이 많이 가져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NS를. 네. 뭐 여기서는 종목을 언급하겠지만 뭐 에코포르비엔 뭐 그리고 무슨 뭐 첨부. 무슨 보 뭐 이런 것들이 네. 어쩌면 막 사람들이 엄청 흥분해 있었잖아요 이쪽에. 네, 그게 작년까지는 니켈 함량 90%짜리 배터리 소재의 기술적인 측면이 계속 플러스가 됐었고 증설 모멘텀도 사실 있었고요. 그렇다고 올해 에코프로비엠 뭐 하이니켈 쪽이 안 좋다 이 말씀을 드리기보다는 실리콘 음극재 쪽이 좀 강할 수 있다라는 측면을 말씀드리는 우리 겁니다. 하는데 이제 에코프로비엠 너무 이제 그런 소위 퀄러티 분석으로 봤을 때는 좀 불안 요인이 생겼고. 네. 다음에 이제 자료할 때 이거는 그냥 네. 뉴스 정도 보고. 네. 근데 LG화학은 이제 다 좋은데 화학적 실적이 너무 안 좋지 않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화학적 실적을 무시할 수가 없잖아요. 지금 그게 비중이 높은데. 네, 그거는 맞는데 네. 저는 좀 그 부분을 주목을 하는 겁니다. 결국에는 소재 쪽에 있어서 첨단 소재 사업부 쪽에 계속적으로 이제 영업이익률이 좀 올라오는 흐름들 그쵸? 그리고 배터리 소재들이 사실 증설 모멘텀이 없어지면은 이게 밸류 프리미엄을 받고 가기가 좀 어렵거든요. 근데 올해 내내 LG화학 쪽에서는 증설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다면 그리고 이제 양극재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에코프로 BM 다음으로 계속 말씀드리는 부분이 에코프로 BM 다음으로 내재화율이 높아요. 그러면은 다른 양극재 기업들은 오히려 더 애매해지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렇죠. 너도 나도 이거 양극재 뭐 다들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상당히 힘들어지는 기업도 나올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쵸. 오히려 옥석 가리기를 하자라는 차원에서 또 말씀을 드리는 걱정되는 부분은 겁니다. 그런 거예요. 그냥 좀 이렇게 LG 이렇게 어떻게 보면 내재화로 가는 순간 뭐 같은 종목인 줄 알고 갖고 있다가 장기적으로 이게 되게 힘들어질 수도 있는데 하여튼 잘 구분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인데 LG화학이 이제 하나 찝찝한 게 할 때는 화학적 실적이 안 좋아서 그리고- 이거는 괜찮아져요 이제 좀. 화학은요, 지금 4분기 때도 실적이 대부분 꺾였는데 석유화학 기업들이 전부 다 다운사이클입니다. 그리고 이제 LG화학이 들고 있는 PVC나 ABS 중심으로 봤을 때 PVC는 그나마 괜찮은데 ABS가 2022년에 증설이 과도하게 좀 많이 들어오는 그러니까. 측면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은 제가 LG화학을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 아까 여러 가지 이유들도 있었지만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이런 셀 기업들이 가지는 불확실성을 소재 기업으로 결국엔 대체를 해야 된다라는 측면이 좀 더 강하고요. 그런 측면에 있어서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LG화학의 첨단 소재 사업부에서 배터리 소재 쪽을 키우면서 이익률을 가져오는 속도가 오히려 셀 기업보다 안정적일 수 있다라는 측면입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좀 포트 구성을 셀과 소재는 무조건 공존해서 가져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야, 다음 회사도 SKC가 좋아하는 매니아가 좀 많은 종목이거든, SKC도. 뭐 하여튼 한 2년간 엄청나게 올랐기 때문에 그런데 하여튼 실적은 좀 그냥 그랬어요. 뭐 일회성이지만. SKC가 다른 쪽하고는 조금 다르게 지금 4분기 때 이제 어쨌든 SKC도 약간 화학 기업으로 들어가긴 들어갔었거든요. 근데 이제 대부분 4분기 때 전부 다 컨센 하회하는 실적을 기록을 했습니다. 근데 SKC는 이제 사업부별로 내용을 조금 보면은 영업이익률이 다 빠지긴 했는데 이게 전부 다 일회성이 다른 일회성이 아니고 다 성과급 일회성입니다. 그래서 성과급 일회성을 제외하고 나면 실제로 화학 같은 경우에도 2페이지에 지금 4분기 실적 보시면은 화학 같은 경우에도 거의 30% 가까이 영업이익률을 유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고부가 피지 쪽이 여전히 좀 수요가 또 견조하고 실제로 판가도 좀 많이 빠지지 않으면서 이익률은 좀 견조하게 유지를 했고요. 그리고 인더스트리 뭐 반도체 뭐 동박 전부 다 일회성 요인 굉장히 컸는데 지금 동박 같은 경우에도 지금 한 11% 정도 성과급 제외하고 나면은 거의 13% 가까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지금 4분기 때 지금 정읍 6공장이 완공이 됐기 때문에 2022년에는 또 정읍 6공장이 풀캐파로 좀 돌아가게 되고요. 동박이 좀 다행인 게 어떻게 보면 중국 CCP가 지금 MS를 계속 확대를 시켜가고 있기는 한데 SK 쪽 이제 아까 전에 이제 LG 화학 내재화 이런 것도 말씀을 드렸는데 동박 내재화는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동박 플레이어들은 제가 한 크게 네 개 기업 정도로 보고 있는데 이 네 개 기업 정도가 나머지 셀 기업들한테 이제 전반적으로 조금 공급을 나눠 갖는 이런 구조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SKC가 올해는 미국 쪽에서 어느 지역에서 확장을 시킬 것인지 증설을 시킬 것인지에 대한 부분이 상반기 중에 좀 발표가 날 것 같고 유럽 쪽은 폴란드 공장으로 확정을 해서 2분기부터는 착공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좋게 보이고 있습니다. 말씀하세요. SKC를 리스크 요인을 하나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리스크 요인이라고 말하기보다는 2021년 내내 SKC를 좀 괴롭혔던 부분인데 SK 머티리얼즈가 SK 쪽으로 들어간 측면이 있죠. 근데 이게 저도 조금 물론 회사에서는 절대 SKC는 생각하고 있지 않다. 지주 쪽에서도 이야기를 했고요. 그거는 이제 일단락이 됐다라고 보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조금 애매한 측면이 이번에 SK 쪽에서 그 이대주주로 들어가 있는 게 동박 왓슨 지분이에요. 대만 왓슨 지분인데 거기가 지금 IPO도 지금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이번에 진행을 할 건데 그러면은 사업부가 자꾸 겹쳐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제 실리콘 응급제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합작 투자를 했는데 그것도 SK 머티리얼즈랑 좀 사업부가 겹칩니다. 그래서 이렇게 겹치는 부분들 때문에 시장에서는 결국엔 아니다 하다가 SK 머티리얼즈 꼴이 나는 게 아닌가 이런 고민들을 좀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 역시도 조금 계속 지켜는 보고 있고요. 다만 SKC 자체로는 지금 1분기 때도 친환경 소재 쪽도 굉장히 많이 올라와서 실제로 스타벅스 가보시면은 대부분 친환경 소재 쪽이 SKC 물건으로 다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중심으로 인더스트리 소재 쪽도 성장을 할 것 같고 동박 같은 경우에도 정읍 6공장을 시작으로 유럽 미주 쪽 전부 다 지금 착공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외형 확대 부분 계속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요새 항상 드린 말씀이 이제 좋은 기업이 좀 그래도 조정받아서 좀 좋은 주가, 좋은 밸류에이션이 왔은 것이 좋은 주식이다 얘기를 하는데 SKC가 좋은 기업인 건 확실한 것 같아요. 네. 사업 영역도 상당히 좋고 다 괜찮은데 이거 매니아가 좀 내 주변에 있거든. 그러니까 뭐 이걸 지주 때문이었죠, 뭐 이번에는. 그리고 이거 사실 되게 싸게 사서 나름 장기 투자 들어가 있는 친구들이랑 저번에 한번 식사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하여튼
엄청 많이 알아요. 이 정도 장기 투자하고 그래도 나름대로 업계 출신이고. 근데 자기는 뭐 미래를 확실히 본다. 그래서 굉장히 싸게 산 사람들은 괜찮은데 문제는 뭐냐면 이걸 한 20만 원 정도 산 사람들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네. 근데 내가 봤을 때 그 사람들이 이 정도 하락해서 멈출 것 같지는 않다는 생각이 나 나는. 그러니까 이게 좀 그러니까 조정이 이게 이제 좋은 건 알겠는데 워낙 비싸게 물린 사람들이 많은 종목일 수도 있어서 어떻게 보니까 좋긴 확실히 오늘 말한 네 종목 중에서 제일 나 보이거든 나도 SKC가 아닌가요? 네. 네, LG화학이 더 맞습니다. 낫나? LG화학보다는 SKC가 그러니까. 뭐 나을 수도 있죠. 이거 보는 관점에 따라 그러니까 결국에는 투자라는 게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좀 갈리는 거기 고민스러운 거죠. 때문에. 시장이 좀 빨리 좀 의미 있게 돌아왔으면 이것들이 다시 굉장히 힘을 받을 것 같은데. 네, 밸류 자체로만 보면 SKC가 매력적이기는 그래요. 합니다. 밸류도 낮고 네. 제일 낮다니까요. 네, 뭐 여러 가지 맞습니다. 숫자로 보면 뭐 이만한 회사가 없는데 그리고 또 이번 실적도 엄밀히 말하면 일회성 빼고 나면 잘 나온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뭐 실적 봐야 되는데 그래서 다 부합하는데 하도 내가 이제 요새 이제 그런 저는 약간 턴어라운드 스타일이 난 것 같아서 요즘 이거는 턴어라운드 스타일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성장이 계속 가속화되는. 그래서 그런 것도 감안하면 하여튼 SK 주주분들 되게 나쁘다가 아니라 좋은 기업인 건 확실한데 이게 좀 갑자기 의미 있게 하는 것도 좀 만만치 않아요. 내 생각이에요. 근데 궁금해서 이하나용고 이거 워낙 좋아하는 친구들이 있어가지고 워낙 뭐 한 평단이 한 4, 5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냥 당연히. 근데 이 친구들은 이제 뭐 그런 친구들이 걱정 없죠. 그렇죠. 제가 이제 문제는 우리가 이제 그런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라 이하나용고도 효성 관련 기업들 얼마 쌀 때부터 말했어요. 네. 근데 저 위에서 사신 분들은 이하나용고 되게 욕 많이 하지 않아요? 맞아요. 네. 제가 고점에서 뭐 불렀다고 허탈하듯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사실 얘기한 건 효성 우리가 제일 먼저 얘기한 게 효성 TNC, 효성 첨단. 근데 지금 상황에서 비싸게 사는 사람들이 문제 아니에요 지금. 그렇죠. 근데 이것도 비슷하다니까 SKC도 약간 그런 느낌이 맞습니다. 있어서 내가 지금 섣불리하게 이게 좋다고 얘기를 못 하겠는 거야 이런 기업들을. 그리고 주식 경험들이 적다 보니까 막 이게 뭐 이런 주식 좋은 기업도 이제 결국 뭐 그냥 버티면 된다 이런 생각들이 많으신 것 같아서. 근데 자꾸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그런 분들이 이게 더 안 되는 느낌도 있고. 이거 실질적으로 얘기하던 거예요. 주주를 그래도 이걸 꽤 많이 산 사람들이랑 얘기를 했던 건데 SKC가 하여튼 그래서 어제 실적 나오고 나서도 실적도 잘 나왔거든 이게. 그렇죠. 그래서 막 흥분해서 좋아하는데 내가 오를까 그랬거든 내가. 그랬더니 엄청 싫어하더라고요. 근데 하여튼 배터리 기업들이 그 부분이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정도도 저렴하다라고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뭐 한 20배 정도 받으면 진짜 저렴하네. 딱 이렇게 돼 버리니까. 그 사람들은 뭐 지금부터 이제 뭐 이후부터라도 얼마든지 많이 갈 수 있다고 SKC를 심리하죠. 그리고 회사가 약간 그리고 또 약간 좀 주주 친화적인 것 같아요. 약간. 네, 그래서 그런 것도 중요하니까 좋은데 뭐 단기적으로 잘 모르겠다는 게 제 생각이고 이하나 연구원 하여튼 좋다는 거잖아요. 이게. 네, 그렇게 보고는 있습니다. 야 다음 종목이 정말 제가 오늘 궁금한 거예요. 홀드를 하셨는데 궁금합니다. 이렇게 안 좋은 거 아는데 안 좋은 건 다 알고 있고 근데 싼 것도 맞잖아요. 그렇죠. 싼데 싸긴 싸죠. 뭐 배터리 소재 쪽을 가겠다 이랬단 말이야. 어떻게 봐야 돼요? 이게 오늘 이거 갖고서 이제 다들 오늘 하루 플러스 나왔지만 그냥 이런 거예요. 오늘 아침에 제일 화두가 됐던 종목이 사맨이 수주 발표했는데 굉장히 큰 거였거든요. 왜냐하면 그 수주는 예를 들어서 그 EP 관련된 거니까 일반 수주랑 다르니까 그거 흥분했었고 오늘. 그래서 기관들 엄청 샀을 거예요 오늘 이거. 다들 사맨은 완전 흥분해 있었고 로켓도 의외로 궁금해들 관심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이 정도면 숫자 안 좋게 나올 만한 건 다 나온 거 아니냐. 근데 아닌 것 같죠.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이 정도면 이제 안 좋은 거 끝나지 그 얘기를 한단 않았냐가 말이야. 2020년부터 그랬어. 그랬는데 2021년 계속 그러니까. 안 좋고. 그러니까 오늘은 우선은 화학주들이 전부 다 강했습니다. 워낙 그러니까. 강했고요. 오히려 효성화학하고 금호석유도, 금호석유 이 두 가지 종목 중심으로 좀 많이 강했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지금 효성화학이나 뭐 금호석유 뭐 이렇게 봤었을 때 뭐 효성화학 같은 경우에는 저번에 제가 홀드로 내리긴 했지만 우선 베트남 PP만 올라와 주면은 그래도 2022년에 증액이 가능한 기업이다 이렇게는 말씀을 드렸었어요. 근데 이제는 롯데케미칼의 가장 고민이 되는 측면은 너무 실적이 안 좋았었기 때문에
기저효과 조금만 나와줘도 밸류에이션 콜이 충분히 가능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측면인데 그게 가능해지려면은 제가 보기에는 우선은 증설 공급 과잉은 너무 당연시되고 있기 때문에 이 공급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롯데케미칼 실적 발표 때는 롯데케미칼 쪽에서는 지금 결국에는 올림픽 이후에 중국 수요 좋아지면은 조금 그 부분이 해소된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찝찝하다. 네, 제가 그것보다는 차라리 공급 증설이 조금 미뤄지는 게 더 효과가 크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어서. 그렇죠. 이제 미뤄지지 않을 것 수도 같고. 없잖아, 지금 여기서. 그래서 이제 롯데케미칼 쪽에서도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게 공급이 조금 2분기하고 4분기에 들어오는 물량들이 조금 미뤄지고 가동률이 조금 낮아지게 된다면은 그리고 이제 올림픽 이후에 수요가 올라오면은 반등의 여지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로 봐서 아직은 녹록치 않지 않나 이렇게 보고는 있습니다. 지금 실적 자체도 일회성,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정기 보수가 다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4분기 실적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까지 안 좋게 나오기도 좀 힘들 것 같은데. 그러니까 너무 안 너무 좋게 실적이 나와가지고. 개판이니까 이게 네. 사람들이 오히려 개판이니까 뭐 더 나빠지겠어 이것도 있고 또 하나는 뭐 배터리를 뭐 한다고 하니까 뭔진 모르겠는데. 이 배터리를 한다는 이게 측면이요. 뭔지 할 때 사람들이 혹시 이게 LG 롯데도 좀 그런 부분을 재평가 받을 수 있나 이런 기대하는데 뭐 사실 쉽지 않죠. 조금은 어렵죠. 왜냐하면 우선 이들이 하고 있다라는 크게 두 가지를 좀 말씀드리면 화학 기업들이 제일 손대기 쉬운 배터리 소재 기업은요. 배터리 소재는 전해액이에요. 왜냐하면 전체 화학 공정에 뭐든지 유기용매가 다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전해액 기업들은 어차피 리튬이온하고 첨가제는 사가지고 와서 용매에다가 지금 섞는 이런 역할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화학 기업들이 전해액을 하기는 굉장히 쉽습니다. 그래서 그거 이제 진출을 한다는 거고 롯데케미칼 HDP 있으니까 HDP 중심으로 해서 지금 베어필름 만든다는 거거든요. 분리막. 그래서 결국에는 그런 것들이고 이게 뭔가 이제 애초에 LG화학은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이 있으니까 뭐 내재화 속도를 좀 끌려 나가고 또 일부 이제 기술력을 조금 기술력이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그나마 이제 양극재를 좀 들고 있는데 롯데케미칼이 이번에 투자를 하겠다라고 하는 배터리 소재들은 너무 그냥 화학 공정에서 흔히 사용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면은 사실 중국보다 싸게 공급을 해야지만이 공급처를 확대시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사실 좀 고민은 됩니다. 다만 자금력이 뭐 항상 제가 롯데케미칼에 대해서 항상 아쉽게 말씀드리는 부분이 잘 봤어요. 자금력이 너무 많은데 뭘 제대로 딱 보여주면 크게 갈 것 같긴 한데 그 부분이 좀 아쉬운 거죠. 롯데쇼핑도 실적 나왔는데 아침에 들어보니까 다 비슷한 것 같아. 롯데그룹이 그냥 다 좀 롯데칠성은 그나마 좀 음식료니까 나은 것 같은데 여하튼 로케가 이렇게 그런 턴어라운드 기대감을 갖기에는 아직 이르다. 네, 이릅니다. 그래서 우선 당장 지금 4분기 때 스프레드 축소된 일회성 다 제외하고도 뭐 정기보수 다 제외하고도 스프레드 축소 영향도 너무 컸었기 때문에 2022년에 기대할 만한 쪽은 오히려 USA 쪽입니다. LC USA 쪽은 조금 이익률이 견조하게 유지가 그래도 되지 않을까. 그래도 2021년 대비 2022년 감익으로 보기는 하는데요. 그래도 오히려 미주 쪽에서 나가는 쪽이 훨씬 수익률은 좋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거 하나 정도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저는 좀 이 시점부터 이제 우리 이한나 전 그래요. 섹터들이 하는 영역이 있고 전체적으로 전략팀은 싸울 전자랑 계략 두 가지 합치기 전략이거든요. 단어가. 근데 이게 원래 싸움의 계략이죠. 그런 뭐 진지를 좀 유용하게 가져가고 뭐 이런 부분인데 그냥 사실 지금부터는 이런 쪽을 좀 보려고 하고 있으니까 지금 올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조선 에너지 없으니까 내가 얘기해도 되니까 이거는 조선 같은 경우에 작년에 너무나 뭐 갑자기 뭐 슈퍼 사이클 온다고 사람들이 막 떠들는데 그때 상투였거든 그때가. 그냥 조선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후판 가격 오르고 뭐 이런 것들을 가격을 어떻게 전가하냐 여부가 좀 얘기가 나올 것 같고 그러면 1, 2분기에 좀 많이 3, 4월까지 시끄러울 것 같은데 그럴 때 좀 의미 있는 또 턴어라운드 시점이 나올 것 같거든 저는. 네네. 그냥 로케나 이쪽에 있는 종목들도 그런 군들이 좀 있어서 내가 그리고 또 하나는
뭐 배터리 미래잖아요. 누가 뭐래도 뭐 네. 안 되면 할 수 없고 우리나라에도 경쟁력 가진 게 이쪽인데 에너지 저희 2차 전지 생태계 이쪽도 어쩌면 좀 옥석 가리기가 진행되면 너무 많잖아. 그때 내가 무슨 종목 조그만 것도 얘기해주면 이하나 연구원이 그건 오범일 텐데 그냥 여기저기서 나한테도 뭐 이게 관련돼 있다 저것도 관련 얘기가 들어오거든요. 너무 많죠. 진짜 다들 2차 전지 막 다들 이랬잖아요. 네, 너무 많은데 사실 지금처럼 정리가 잘 되어 있는 해도 없었습니다. 이제 정말 중국 쪽으로 넘어갈 건 다 넘어갔고요. 그치. 깔끔해요, 오히려. 그래서 주변부에 있는 건 잘 안 될 것 같지 않아요, 지금? 힘들죠, 좀. 아직도 그쪽 미련들 많이 갖고 계시더라고. 왜냐면 내가 증권 채널 이렇게 가끔 집에서 보면 막 다들 2차 전지 관련주야 막 처음 듣는 회사들인데. 근데 그런 것만 좀 피하세요. 그 주가는 움직일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주식은 결국 장기적으로 비즈니스에 투자하는 건데. 하여튼 이하나 영어도 몇 개월간 고생 많았는데 이제 뭐 올해 이제 또 뭐 큰 이쪽들이 많이 두드려 맞아가지고 이제 또 볼 시기 다가오는 것 같은데 아닌가요? 네, 저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나도 그냥 그렇게 보고 있었어 지금. 너무 사건 사고가 많았어가지고. 아유, 지나고 나다 보면 우리 혹시 우리 방송에도 녹음했었는데 내가 그때 지나고 나서 하는 거야. 우리가 에코프로비엠 예를 들어서 그 우리 그때 현장 사람 많이 갔었잖아요. 네네. 무슨 말인지 느낌인지 알지? 네네. 옛날에 우리 선배들이 항상 저한테 막 내가 흥분해가지고 막 요새 이게 멈청 막 히트쳤다 IR 장을 갔더니 막 자리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뭐 지금도 잘 살고 계시는 내가 아시는 형님 계신데 뭐 어깨 계시다 나가 돈 많이 벌어서 지금 살고 계신데 그때 잊지도 못해 같이 갔다가 나한테 야 못 앉는 거 보니까 이거 상투다야 나가더라고. 내가 이 사람은 참 마바라틱하다 그랬었는데 아니 무슨 느낌인지 알겠지? 네, 맞습니다. 올해 NFT도 그랬거든 사실.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막 이런 상황에서 이제 또 옥석가리기가 진행되는 것 같아서 나는 그 이제 공감하는 게 LG화학이 이제 다들 안 된다 하잖아요 지금. 안 될 수도 있고 우리가 어떻게 알아. 근데 이제 정말로 내재화로 가면 이거는 스토리가 좀 달라. 그래서 내가 잠깐 포스코도 물어보는 건데 그건 약간 다른 것 같기도 해가지고 포스코도 약간 이쪽을 하니까 여러 가지를. 포스코 케미칼이 아니면 포스코예요? 같이 다 관련돼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관련은 돼 있습니다. 하나 이게 뭉뚱그려가지고 근데 그래 그것도 나중에 공부 좀 해주고. 네네네 알겠습니다. 내가 혼자 떠들었는데 하여튼 제일 좋아 보이는 거는 LG화학이죠 사실 이해했나요 뭐 입장에서. 네, 저희가 뭐 이 자료 이제 예전 이제 네, 뼈속 그때도. 시리즈 자료에서는 우선은 기술적으로는 뭐 실리콘 응급제 쪽 계속 좋아 보이고요. 지금 컨셉적으로는 그리고 이제 LG 화학 이렇게 두 가지 구도로 좀 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내가 아까 전화 와서 나 오늘 SKC 하도 물어보길래 이따 방송 녹음만 들어봐를 하려고 했는데 되게 싫어하겠는데 좋은 회사더라고 SKC가 정말. 그러니까 저는 SKC를 항상 저는 자료에서 제목에 쓸 때도 탈정을 제대로 이룬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이렇게 탈바꿈하기가 사실 쉽지 않고 그러니까. 그리고 그 사업부들을 잘 구성하기가 쉽지 않은데 나는 왜 안 땡기지? 그냥 많이 올라서 그런 건가? 아니요. 내가 근데 이제 저도 고민하는 내가 게 이게 참 SK 때문이 더 커요. 솔직히 그치. 말씀드리면. 예. 이게 참 고민스러운 거야. 이건 회사 자체만 보면 그랬다가도 또 안에 들여다 보면 주식이 참 어려워요. 주식이 이렇게 어려운 건데 많은 분들이 너무도 쉽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서 그것도 걱정이고 그냥 자료 하나 읽고서 할 수만 있으면 좋겠으니까 매수 의견이니까 사고 매도 뭐 그냥 그렇지가 않다는 거 좀 절실히 느끼실 텐데 하여튼 이제부터 또 이하나 영어 자주 녹음 좀 합시다. 왜냐면 네. 다시 볼 때가 된 것 같으니까 네. 한번 보면서 우리 파이팅하고 오늘 어제 밤새고 자료 썼는데 녹음하자 그래서 미안해요. 나도 지금 아닙니다. 컨디션 그냥 그렇지만 녹음하는 거니까 오늘 알겠습니다. 예,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고민하시죠.